네, 안녕하세요. 더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제가 오늘 8세대 소나타의 페이스리프트를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타는 차는 1.6 터보 모델입니다. 와, 근데 이 차를 제가 지금 딱 운전대에 올라서 시동 걸면서 출발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주행감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실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 차에 비해서 실내를 정말 잘 만들었고요. 아주 깨끗하게 세련되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실내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소나타는 1985년에 1세대가 태어났죠.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데요. 그 모델이 어떻게 보면 국내의 자동차 모델 브랜드의 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명맥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굉장히 잘 팔린, 한때는 뭐 국민차라고 불릴 정도로 아빠가 타는 차 뭐 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은 그런 차죠. 근데 이런 소나타가 점점 이 시대가 바뀌고 차량이 세분화되고 좋은 차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갔죠. 그래서 뭐 최근에는 소나타를 단종한다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소나타가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업계에서 예상은 만약에 이번 소나타 페리까지, 페이스리프트까지 반응이 나쁘다면 소나타를 단종시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소나타를 딱 타면서 뭐 이 정도면 단종 얘기는 다시 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게 됩니다. 소나타는 아반떼, 그랜저하고 3대 국민 세단으로 한때 불렸죠.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고요. 이 소나타의 외관은 조금 이따 밖에서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차에 탔으니까 내부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 커브드 이 디스플레이입니다. 12.3, 12.3 두 개가 하나의 창으로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뭐 한 25인치 이상 되는 굉장히 넓고 긴 이런 디스플레이 창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커브드 구조로 돼 있어서 이 디스플레이 창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옵니다. 창의 위치도 굉장히 잘 잡아서 운전에 시야에 방해도 되지 않고, 그렇다고 너무 밑에 있어서 이걸 쳐다보려고 앞에 시야를 놓치지도 않을 적당한 위치에 아주 깔끔하게, 색상도 예쁘게 깔끔하게 잘 자리 잡았습니다. 아주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로 밑에 마치 이제 시트지를 붙이듯이 우드 트레임을 흉내내는 뭐 이런 느낌인데도 굉장히 세련되게 고급 시트지를 붙여놓은 것 마냥 뭐 이렇게 세련되게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예전 소나타가 이렇게 이 대시하고 이 앞에가 다 이렇게 통합이 된 하나로 이런 디자인이었다면 이렇게 예쁘게 칸으로 딱 나눴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고급스럽고 뭔가 좀 더 예쁜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앞건이 그 아래 이 공조입니다. 굉장히 길게 하나로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끝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로 통합시켜서 일자형으로 손때가 묻지 않는 그런 고급스러운 그런 크롬 소재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마 처음 딱 소나타를 탔을 때 와,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이 드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이게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조 중에 하나인데, 요즘 차들이, 특히 전기차들이 전동화되면서 디자인을 뭐 티블리 차 하나로 놓고 공조나 오디오를 다 변해서 작동하게 만들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전방 주시해야 되고 핸들 잡아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이거 조작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게 멋은 있고 굉장히 현대적인 느낌도 들고 와, 첨단의 느낌도 있지만, 사실은 운전할 때 그걸 조작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 예민한 터치를 잘 보고 또 터치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공조를 밖으로 빼고 오디오를 밖으로 빼서 운전하면서도 직관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아주 마음에 들게, 쏙 마음에 들게 이렇게 딱 빼놨습니다. 아주 실내가 정말로 마음에 듭니다. 그 이제 아래를 보시면 이 휴대폰 충전하는 충전기가 옆에 있고요. 그 아래에 있고,
또 그 옆에는 이제 물건을 좀 놓을 수 있게 네,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쪽으로는 네,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걸 연결할 수 있게 또 이런 C타입이죠. C타입 충전구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네, 이렇게 누르면 튀어나오는 네, 이런 시가잭이 들어있고요. 실내가 정말로 최근에 탄 차 중에서도 특히 세단 중에서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근데 하나 조금 개인적으로 뭐 어차피 시승이야 개인적인 취향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조금 이건 조금 어색한데 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차가 소나타가 8세대 부분 페리를 하면서 이전 소나타들이 세단의 그런 교과서적인 그리고 세단의 모범적인 기본 근본적인 뭐 이런 좀 디자인이나 형태를 갖췄다면 이번 8세대 페리 소나타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이나 이런 것도 조금은 튜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서스펜션도 조금 더 단단하게 튜닝을 하고요. 엔진은 물론 이전 거와 동일한 같은 엔진이 넣습니다. 근데도 이 서스나 이런 것들을 좀 튜닝을 해서 조금 더 차체를 단단하게 만들고 좀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게 이렇게 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이전하고 많이 바뀌었죠. 이전에는 여기에 이렇게 U자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뭐 이런 모양의 이런 바도 있었고 뭐 이렇게 했는데 디자인이 완전히 싹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하여튼 뭐 제 취향에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이 스티어링 휠이 좀 가늡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미끌미끌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손에 좀 이 크기에 비해서 이게 조금 작다면 이렇게 작은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작지 않은데 두께는 조금 얇지 않나. 그래서 손이 좀,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조금 남습니다. 이제 뭐 손때가 묻으면 낫겠지만 조금 미끌거리는 느낌도 있고요. 뭐 이런 식의 디자인을 지금 쓰고 있죠, 현대차가. 디자인도 뭐 굉장히 세련되고 예쁜데 하나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작고 조금 더 두꺼웠으면 어떨까,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1.6 터보를 타고 있는데 이 차는 최고 출력이 180, 그리고 최대 토크가 27. 네, 그리고 연비는 13.5입니다. 13.5, 중형 세단의 연비가 13.5면 정말 대단하죠. 하이브리드도 아닌데. 그만큼 엔진 다운사이징을 했고요. 그런데 180마력 터보 엔진을 달아서 힘이 필요하다. 그러면 터보를 작동시켜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시승을 하면서 이렇게 주행감은 이전보다 확실히 단단해졌다. 서스펜션의 느낌도 단단해지고 이 핸들링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믿지 않겠지만 독일의 좀 고급 세단의 핸들링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그와 좀 근접하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예전에 현대차 중에 제가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그런 미세한 유격이거든요. 이 핸들링도 조금 쫀쫀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좀 자로 잰 듯한 이런 핸들링이 없고 뭔가 이만큼씩 유격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차가 흔들리고 덜렁덜렁하고 막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과 바퀴와 서스펜션이 하나로 일자로 잘 연결이 돼서 제가 원하는 만큼 차가 착착 잘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고속으로 한번 조금 장거리를 한번 달려보고 싶은 그런 될 정도로 그렇게 핸들링도 좋고 하체도 좀 단단한 그런 느낌입니다. 출력도 마음에 든다면 저는 1.6 터보를 개인적으로 구입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잠시 듭니다. 그러면 1.6 터보 시승 시간이 조금 짧은데요. 이 차를 이제 2.5 터보로 좀 바꿔서 좀 타보겠습니다. 네, 8세대 소나타 페리인데요. 외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페리 치고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풀체인지라고 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바뀌었는데요. 일단 전면을 먼저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일자 램프입니다. 하나로 쭉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와, 정말로
파격적인 디자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좀 눈길을 끄는 게 앞에 그릴입니다. 이 그릴과 에어 인테이크를 하나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일체감을 주고 동적이고 좀 조잡하지 않는 좀 웅장한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하이그로시를 딱 대서 약간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 같은 그런 느낌도 있죠. 과거에 렉서스도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차도 확실히 이렇게 검은색으로 일체감을 주면서 굉장히 웅장하고 조금 위압감도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차가 지금 2.5 터보인데요. 터보의 N9입니다. 옆에 N9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고요. 또 이쪽에 보시면 앞에 이 헤드램프입니다. 헤드램프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죠. 이쪽 주간주행등 밑에 헤드램프가 이렇게 딱 있는데 헤드램프도 굉장히 이쁘고 아주 세련되게 딱 제자리를 딱 찾은 느낌입니다. 측면을 한번 보실까요? 측면은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휠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이거는 지금 소나타 N 라인의 디자인이고요. 휠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근데 이 타이어는 24540R19인데요. 이거 N9의 2.5 터보라 19인치고요. 보통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16인치가 들어가고 17인치. 이 차는 좀 휠이 N9이라 좀 크게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 옆에 N9 뭐 이렇게 엠블럼을 심볼을 이렇게 넣습니다. 이전 모델은 이런 게 없었죠. 근데 이 차는 조금 더 스포티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페리의 디자인의 컨셉은 스포티입니다. 굉장히 스포티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 사이드 미러의 위치도 문에, 과거의 그랜저처럼 이렇게 문에 이렇게 딱 달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은 아반떼의 캐릭터 라인과 조금 느낌이 흡사한, 유사한 그런 캐릭터 라인을 가졌고요. 하부는 여기까지는 페인트고요. 이 밑에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몰딩을 대듯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좀 스포티한 주행에 뭐 돌도 튀고 뭐 이래도 좀 차체도 보호하고 뭔가 좀 역동적으로 보이려고 이런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휠도 굉장히 스포티하고 역동적이고 힘 있어 보이죠. 복합 연비가 11.1, 도심 연비가 9.4, 고속도로 연비가 14.1. 2.5 터보라 아까 1.6 터보는 13.5입니다. 13.5는 어마어마하죠. 중형 세단인데 후면부를 좀 보시면 후면부에 이렇게 에어로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에어로핀이 달려 있고요. 이 에어로핀에 공기로 이렇게 타고 옆으로 안 흔들리고 후면부를 좀 고속 주행할 때 좀 잡아준다.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후면부에서 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H형 램프입니다. 이렇게 길게, 과거에는 테일램프가 이렇게 해서 뭉툭하게 여기 딱 들어가고 저쪽에 딱 들어가고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얄쌍하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아마 이게 지금 후미등이고요. 이게 방향지시등. 그리고 이 차가 N9이어서 배기구를 이렇게 양쪽에 두 개씩 배기 팁을 넣었죠. 그래서 나 터보다, 나 힘 세다 이런 느낌을 딱 주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이 트렁크 리드를 보면 마치 스포일러처럼 이렇게 길게 빼서 딱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드가 있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이 범퍼를 위에 이 차체하고 투톤으로 넣었습니다. 검은색 투톤으로 넣어서 그 밑에는 또 크롬색을 넣었고요. 힘이 있어 보이고 조금 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보실까요? 역시 이 소나타답게 뭐 트렁크는 정말 광활하죠. 와, 정말 넓습니다. 안으로도 깊고요. 정말 제가 보는 현대차는 이 공간을 쪼개 쓰고 넓게 쓰고 하는 거는 거의 세계 탑 클래스가 아닐까. 정말로 공간 넓게 잘 빼고요. 군더더기 없이 트렁크 정말 이렇게 넓고, 와, 트렁크 정말 넓네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그랜저가 어떤 품질 이슈나 초반에 좀 고전하고 있죠. 그랜저를 선택하기가 선뜻 좀 꺼려지시는 분들이 소나타를 좀 선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물론 이 소나타도 이제 나와서 이 초기 품질이 어떨지 검증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잠시 타본 소나타의 느낌은 굉장히 단단하고 잘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어서
그랜저에 좀 실망한 고객들이 최근에 제네시스로 굉장히 많이 옮겨간다고 합니다. 근데 제네시스가 굉장히 가격적인 부담이 있죠.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소나타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5 터보 실내에 왔는데요. 이 차가 N9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이제 기어 노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랜저하고 똑같고, 이제 최근에 나온 현대차들이 이제 이런 기어 노브를 이제 선택을 하죠. 컬럼식으로. 아까 여기는 약간 나무색이었다면 이거는 지금 카본으로 이렇게 좀 여기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붉은색을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스티치도 붉은색 실로 스티치를 했고요. 여기 통풍구에도 붉은색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 스티어링 휠에도 스티치를 붉은색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산뜻하고 조금 뭔가 힘있어 보이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아까 설명드렸던 1.6이죠. 1.6 터보랑 거의 뭐 흡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봐주시면 스포츠 모드가 있고요. 마이 드라이브, 에코,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에코. 뭐 보통 이제 노멀에 거의 놓든지 뭐 에코에 놓든지 하는데, 뭐 가끔 이제 고속도로를 달릴 때나 속도를 낼 때 스포츠에 놓으면 그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노멀에 놓고 이렇게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카메라죠. 이게 이제 360도 뷰 카메라고요. 이거는 전면, 이렇게 누르면 후면,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네, 외부에서 저를 보는 이렇게 360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디를 보고 싶다, 옆에를 보고 싶다, 이런 게 옆에 보이게. 여기에서 뒤에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또 뒤를 넓게 볼 수 있고, 네, 양쪽 사이드로 이렇게 볼 수 있고, 뒤에 볼 수 있고, 여기 전면도 네, 앞에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와이드하게 볼 수 있고, 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기능들이 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잘 만든 기능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네, 지금 소나타 2열을 탔는데요. 최근의 추세는 보통 이 차가 뭐 5인승이지만 가운데는 사람이 많이 안 타죠. 그래서 양쪽 옆으로 사람이 편하게 탈 수 있게 이렇게 스웨이드를 중간에 대고 뭐 이렇게 했지만, 가운데에는 조금 비상시에만 탈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도톰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양 옆에 탈 때 굉장히 편하게 그런 위주로 만들었고요. 센터 터널이 또 약간 올라와 있어서 네, 가운데 타면 약간 불편하겠지만 양옆은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이 시트 1열 이 뒤쪽에 이 그물망도 이전 그물망과 달리 달라붙게 이렇게 좀 간결하고 세련되게 이렇게 잘 만들었고요. 그랜저도 마찬가지고 소나타 특히 이런 차들 중형차급에서 거의 2열이 가장 넓죠. 2열이 정말 이렇게 누워도 아무리 이렇게 무릎을 대려고 해도 잘 안 닿을 정도로 이렇게 넣습니다. 뒤로 이렇게 완전히 누워서 가도 무릎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 이렇게 타죠. 뭐 주먹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네, 이렇게 2열이 아주 넓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 기기를 충전할 수 있게 이렇게 두 개를 빼놨고요. 통풍구도 양쪽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간결하고 좀 이렇게 단순하게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썬루프는 뒷좌석에 뭐 거의 머리 앞에까지 이렇게 길게 썬루프가 나와 있어서 좀 답답하진 않을 거 이렇게 같습니다. 이 차가 중형 세단이지만 차급이 중형이지만 그래도 뭐 오너가 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건 소나타에도 또 2.5 터보 가장 비싼 차이기 때문에 네, 이런 기능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소나타 8세대 페리 2.5 터보를 타고 있는데요. 지금 고속도로입니다. 이 차를 타면서 좀 급가속도 해보고, 고속도로 타기 전에 와이딩 코스를 좀 타봤는데요. 핸들링이 정말 좋습니다. 안정적이고요. 고속에서도 큰 흔들림이 없고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전 현대차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 소나타의 그런 느낌이 많이 더 단단해졌다, 이전보다.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 차가 290마력 최고 출력이, 그리고 최대 토크가 43, 연비는 11.1입니다. 그래도 2.5 터보 엔진의 연비가 11.1이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연비가 아주 좋은 편이고요. 이전에 터보 차량들은 또 하나 좀 이렇게 단점이 있었죠. 급가속을 하거나 할 때, 아니면 경사로를 올라가거나 이렇게 터보가 작동하면 터보 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터보에 대한 소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를 타고 급가속을 좀 해보고 하면서 이 터보 렉을 좀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터보 렉이 거의 안 들립니다. 네, 지금 잠깐 밟아봐도 터보 렉이 거의 안 들립니다. 그냥 좀 가속을 하는 윙 하는 그런 배기음은 들려도 터보가 엥 하는 그런 시끄러운 그런 렉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좀 세팅이나 튜닝이 잘 돼 있다고, 네, 거친 걸 좀 잘 잡았고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세대 페리를 하면서 아직 그 하이브리드 모델은 좀 오늘 시승에서 좀 빠졌는데요. 사실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 있는 모델이 1.6 터보와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하이브리드가 이제 곧 출시가 될 건데, 현재도 하이브리드가 좀 예약이 좀 꽉 차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하이브리드 가격이 3,300만 원입니다. 3,300, 거기에 세제 혜택이죠. 세제 혜택을 좀 받으면 140만 원까지 이렇게 할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3,300만 원의 하이브리드, 저 같으면 하이브리드를 한번 좀 타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이브리드 연비가 정말 가공할 만하죠. 19.4 리터당. 리터당 19.4면 어지간한 따라올 차가 없죠. 오히려 좀 그런 하이브리드, 고성능, 고효율의 하이브리드가 지금 시대에 더 맞지 않나. 전기차가 충전소가 굉장히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죠. 그리고 또 충전소에 가면 줄을 서서 충전을 해야 되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가 급증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대에 전기차보다는 아직은 하이브리드가 타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한 번 더 그 차를 타보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2.5 터보로 넘어와서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소나타가 조금 더 역동성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2.5 터보를 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90마력, 거의 300마력에 가까운 중형 세단이죠. 그리고 이 핸들링도 이렇게 쫀쫀하고 타이트하게 이렇게 잘 돼 있고요. 만약에 스피드를 즐기고 좀 더 역동적인 주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소나타 2.5 터보를 N라인이죠, 타보시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가격은 2,787만원부터 3,888만원까지입니다. 옵션 달고 세금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최고 트림은 4천만원이 좀 넘을 것 같고요. 3천만원에서 4천만원 조금 오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는 3,300만원이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그 소나타에 좀 가졌던 그런 불만들 때문에 소나타가 싫었다면 이 페리는 꼭 한번 타보시면 이전과 정말 달라졌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8세대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 시승을 좀 짧게 했고요. 사실 제가 가장 또 관심이 가는 모델이 이 8세대 페리에서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좀 나오면 바로 시승 일정을 잡아서 시승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드라이브 조창현이었고요. 다음에 더 좋은 차, 더 재미있는 차를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